안녕하세요. 아야타 공인교육센터입니다. 본 과정은 항공정산 아야타 BSP 트레이닝에 관한 민간 자격증 과정 안내입니다. 본 과정은 아야타의 BSP 필수 코스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항공정산 BSP 운영을 위해서 항공사와 여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와 관련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야타 항공정산과 BSP 즉 여행사와 항공사 간의 정산 시스템 관련 자격증 과정을 통해 취업준비생은 항공권 판매 후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정산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항공업계의 중요한 금융거래 체계와 BSP의 운영 메커니즘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취업준비생이 여행사, 항공사, 글로벌 배분 시스템인 토파스나 세이버와 같은 GDS 운영회사 등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야타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실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국제 항공 운송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항공 및 여행 산업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습 대상은 항공사 및 여행사의 항공정산 BSP 담당자, 외국 항공사와 GSA 정산 담당 직원 및 아야타 글로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행학습자입니다. 추가로 본 자격증은 아야타 BSP 대리점 인가 시 직원 업무 능력 증명으로 아야타에 제출하여 대리점 인가에 도움이 됩니다. 본 자격증 과정에는 교재, 이러닝 학습,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교재를 수령받고 이러닝 학습을 진행한 후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대리점의 인가 형태 및 허용 가능한 지불 수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구조는 대리점의 인가 형태, 아까 인가 형태가 뭐뭐 있다 그랬죠? 고 라이트, 고 스탠다드, 고 글로벌이 있죠? 그런 인가 형태 및 리스크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대리점의 허용 가능한 현금 발권 조건, 현금 판매 가능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잠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겠죠. 현금 발권 조건하고 현금 판매 가능 여부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대리점의 재무 리뷰 결과 및 리스크 히스토리에 따라서 대리점의 리스크 스테이터스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ABC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현금 발권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 여부, 현금 발권 상한, RHC라고 리미턴스 홀딩 캐파시티라고 현금을 얼마만큼 발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RHC는. 그리고 입금 주기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건데 이게 이제 뉴젠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RHC도.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리스크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이벤트는 뭐냐, 어떤 경우에 뭔가 이거를 몇 번 잘못했거나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연 입금 또는 부분 입금, 그 다음에 잘못된 통화로 입금, 부도가 있을 때 공동 대표자 부도, 그 다음에 기한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또한 담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리스크 이벤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히스토리는 이런 이벤트가 몇 번 발생을 했는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 관리하고 이벤트가 발생하면 리스크 스테이터스가 등급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A 등급에서 B 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 스테이터스, 최종적으로는 이벤트를 히스토리 관리를 해서 스테이터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좀 말이 비슷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히스토리 평가가 있는데요. 그 종류, 이벤트의 종류 및 횟수에 따라 각 대리점의 리스크 히스토리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시면은요. 그 이벤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4개월 동안 관리하는 거랑 12개월 동안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4개월 동안 가입한 지 24개월 이내인 신규 대리점 중 현금 판매가 가능한 대리점은 리스크 이벤트 한 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페일에 한 번만 있어도 페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격 변경, 대표자 변경, 법인 종류 변경, 상호 변경, 주주 변경 이런 법인격 변경이 한 번만 있어도 페일에 걸리고
미입금에 따른 부도나 공동대표자의 부도, 이것도 24개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폐일에 걸린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안에 있는 거는 재무제표를 이제 기간 안에 며칠까지 내라고 했을 때 안 내. 이게 이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한 번 안 내거나 담보 한 번 안 냈어. 그럼 2번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해, 이거 2개 걸리면은 폐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점 상태 변경 신고 지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변경, 법인권 변경했을 때 상태 변경 지연한 거랑, 그 다음에 본사 주소를 해외 주소로 이전했을 때, 그 다음에 재무 상태가 불량했을 때, 지연 입금 및 부분 입금, 잘못된 통화 입금. 요거 2가지는 3번 걸렸을 때 폐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입금 지연이 3번 있다. 그러면은 폐일이 1번 걸립니다. 그래서 이 폐일이 뭔가 보시면은 리스크 스테이터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이벤트 결과가. 근데 이벤트 스테이터스는 대리점의 재무 리뷰 결과랑 리스크 히스토리의 평가 결과 2개를 합쳐서 ABCD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결과, 재무제표 내서 통과를 했어. 낸다고 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니죠. 내도 마이너스 수익이 낮다던가 하여튼 문제가 재무제표상이 안 좋다 이러면 폐일 될 수가 있는 거죠. 재무 리뷰 결과가 패스가 했어요. 근데 리스크 히스토리 평가가 패스를 했어요. 아까 그 위에 이 24개월, 12개월 동안 한 번도 지원한 게 없어. 문제되는 게 없어. 그러면 다 패스가 되고 리스크 스테이터스가 A인 거죠. 그 다음에 재무 리뷰 결과가 패스고 히스토리가 페일됐어. 그러면 아까 그 앞에 있는 것 중에 페일이 걸린 거죠. 뭐 이게 한 번 있다든가 뭐 이게 2번 있다든가 이러면은 페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B고 반대로 히스토리는 패스했는데 재무 리뷰가 페일됐으면은 B입니다. 그리고 둘 다 페일이면 C예요. 그러면 ABCD 리스크 스테이터 ABCD로 정했는데 그럼 뭔가 불이익이 있냐 그거를 설명드리면은 불이익보다는 현금 발권 조건이 이제 틀린 거예요. ABC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은 RHC 아까 말했죠. 현금 판매 허용 가능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RHC 계산 공식이 있는데 글로벌 공식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A 대리점은. 근데 담보는 LFC 로컬 파이낸스 크리테리에서 적용된 규정이 경우가 필요한 경우 담보가 필요한 거죠. 한국은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계산 경식으로 적용하면서도 담보의 적용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계산 공식이 필요하고 적용이 되고 담보도 필요합니다. 근데 C인 경우에는 담보 금액이 RHC 금액인 거예요. 글로벌 계산 공식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글로벌 계산 공식이 뭔데 담보만큼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계산 공식에 의해서 담보가 2억인데 뭐 3억만큼 끊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음에 계산 공식이 뭔지 볼게요. 그 다음에 또 C인 대리점이 어떤 리스크 스테이터스가 C인 대리점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스페시픽한 캐시 컨디션이 있는데요. 인가된 지 24개월 이내 신규 대리점은 무조건 C인 거예요. 24개월 동안. 그 다음에 부도 또는 공동대표자가 부도 이후에 재인가된 대리점 이런 것도 24개월 동안은 C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대리점 아니면은 재무제표가 안 좋아 우리는 안 내겠어 이렇게 요청하는 대리점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리스크 스테이터 C로 받겠다 하고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다 이제 C인 대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RHC 계산 공식을 보면요. RHC는 리미턴스 홀딩 캐파시티고 대리점이 현금 발권 후 해당 판매 금액을 BSP로 송금하기 전까지 대리점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한도예요. 그러니까 입금을 1주기가 5일인데 입금을 보통 6일 후에 해요. 그러니까 입금이 1일부터 5일까지 판매가 그 다음날 빌링 나오고 입금일까지의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6일 후에 1일부터 5일까지 끄는 게 11일 정도에 입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11일 동안 갖고 있는 현금 판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RHC 한도 초과로 현금 발권이 제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리점은 아야타 이지페이로 발권하거나 신용카드로 발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RHC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어치 다 끊었다 하면은 이지페이나 신용카드로 발권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계산 방식을 보면은요, 토탈 데이즈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제가 방금 빌링 주기를 설명한 건데, 판매한 날짜부터 입금일까지의 그 날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주기이기 때문에 11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11일마다 입금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11일하고 데일리 에버리지 BSP 캐시 턴오버는 최근 12개월 중에 가장 판매가 높은 세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부터 그 전 6월까지 끄는 것 중에 캐시 발권이 가장 많은 3주기를 골라서 현금 판매 금액을 이제 나누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플러스 100%는 이제 11일 곱하기 그 BSP 캐시 턴오버의 그 금액을 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00%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보다 더 끊을 수가 있고 캐시가 끊은 금액이 작으면 더 작게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담보만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C인 대리점은 RHC만큼이 계산 공식이 글로벌 계산 공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점 담보 금액만큼 그 현금 판매 금액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보시면은 지난 1년간 가장 판매가 높은 세 주기의 현금 판매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주기가 5,000, 5,500, 6천만 원 끊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일일 평균, 그러니까 3주기니까 15일인 거죠. 한 주기가 5일씩이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15일로 나누면은 일일 평균 현금 판매액이 1,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5 플러스 6일 11일이 되고 11일 곱하기 1일 평균 판매 플러스 100%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2억 4,200이에요. 근데 이 대리점이 만약에 담보가 2억이다. 그러면은 RHC 금액이 2억 4,200이면 현금 판매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C인 대리점은 그냥 담보 금액이 RHC 금액이에요. 대리점의 담보 금액이 2억 2천인데 RHC 계산도 그냥 2억 2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리점이 이렇게 글로벌 계산 공식으로 해서 2억 2천인데 담보가 2억이다. 그러면 2억만큼 끊는 거예요. 이 대리점은. 글로벌로 적용했을 때 2억 2천이지만 C이기 때문에 2억만큼 끊는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담보가 있기 때문에 티켓이 2억 원어치밖에 안 나가요. 담보가 2억일 때.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글로벌 계산 공식으로 했을 때 일단은. 그 다음에 RHC 한도 통보하고 선입금 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RHC 한도가 50, 75, 100 이렇게 도달할 때마다 아야타 싱가포르에서 해당 대리점에 이메일로 이렇게 RHC 한도가 됐으니까 이제 조심해서 발권하세요.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100% 되면은 이제 현금 발권이 못하게 막히겠죠. 그래서 대리점은 RHC 한도가 통보되는 그 컨택 리스트 주소, 이메일 주소를 제대로 등록하고 바뀌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포탈을 통해서 대리점의 RHC 한도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입금일 전에 판매 금액을 부분 또는 전액을 선입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HC 한도 금액을 수정하고 싶다, 늘리고 싶다. 그러면 담보를 증액할 수 있고 줄이면 감액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한도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